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 바로 자녀의 독립과 부모의 행복한 삶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으면 내 할 일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고민이 생겼다. 맞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는 순간 부모의 역할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생 2막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준비해야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녀의 독립 이후 부모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생활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1. 경제적 기반 마련하기. 여러분, 자녀가 독립한 뒤 부모의 삶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은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아이들 다 결혼시키고 나면 이제는 좀 홀가분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현실은 다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다가오고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뚝 끊기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해집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가장 큰 걱정이 바로 경제적 부족이라고 합니다. 무려 70% 이상이 자녀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 경우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조금 여유롭게 살려면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식비, 관리비, 교통비, 의료비, 여가비, 그리고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국민연금을 각각 70만 원씩 받아서 합계 140만 원을 확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여기에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혹은 소형임대, 수익이 조금만 더해지면 2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생계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지요. 실제로 서울에 사는 68세 김씨 부부의 사례를 보면 이분들은 30년 이상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성실히 납입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으로 약 180만 원, 퇴직연금에서 70만 원 합쳐서 매달 250만 원의 고정소득이 들어옵니다. 생활비로는 200만 원 정도만 쓰고 남는 50만 원은 적립해서 여행이나 손주 용돈으로 쓰곤 합니다. 김씨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자부심이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 자녀에게도 당당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반면 경기도에 사는 70세 박씨 부부는 조금 다릅니다. 평생 자영업을 하다가 그만두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았고 지금은 부부가 합쳐서 겨우 80만 원 정도밖에 받지 못합니다.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남편은 마트 배송 일을 주 3일 하고 아내는 동네 어린이집에서 조리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해서 버는 돈이 약 120만 원, 여기에 연금까지 합쳐서 총 200만 원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부는 경제적 여유는 없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만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니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고 오히려 자존심이 선다. 즉, 연금이 부족하더라도 일을 이어가면서 생활비를 마련하면 단순히 돈을 버는 차원을 넘어 삶의 활력과 자존감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2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이 충분하다면 경제적 안정이 삶의 여유와 심리적 안정을 가져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지요. 반대로 연금이 부족하다면 일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의미를 주기도 합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사회와의 연결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즉, 노후 경제의 핵심은 단순히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꾸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납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추후 납입 제도를 활용해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 퇴직금은 한 번에 쓰지 말고 연금처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비상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 최소 12년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상황이 와도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넷째, 작은 일거리라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경비, 주차 관리, 도서관 업무, 지역 아르바이트 같은 가벼운 일도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생활의 리듬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녀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힘들게 사시는 것보다 스스로 생활을 지켜가며 오히려 용돈까지 챙겨주시는 모습을 볼 때 더 든든하고 존경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결국 노후의 경제적 기반이란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힘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존감이야말로 행복한 독립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거 안정. 경제적인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 준비 조건은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주거 문제는 단순히 집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 60대 초반 세대는 이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고 집은 여전히 30평, 40평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부부 둘이 살기에는 공간이 너무 크고 관리비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이때 집을 줄일까 그대로 버틸까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62세 정씨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씨 부부는 30평대 아파트에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 둘이 모두 결혼하고 나니 방이 2개나 남아버렸습니다. 남는 방은 창고처럼 쓰고 관리비는 계속 오르고 무엇보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나 걱정이 컸습니다. 정씨 부부는 과감한 결정을 했습니다. 집을 팔고 근처 신축 오피스텔로 이사한 겁니다. 평수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관리가 훨씬 쉬워졌고 보안도 좋아 안심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는 차익을 노후 자금으로 돌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집에 살면 괜히 자녀들만 불러 모으게 되고 우리 생활은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차라리 집을 줄이고 우리에게 맞는 생활을 하니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반대로 인천에 사는 64세 이씨 부부는 아직도 2층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집에는 부부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이걸 어떻게 팔아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입니다. 겨울이면 난방비가 40만 원 넘게 나오고 계단 때문에 아내가 무릎 통증을 호소합니다. 게다가 정원관리, 지붕 수리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생겨서 오히려 생활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이 두 가정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집을 줄인 정씨 부부는 경제적 여유와 생활 편리함을 얻었고 집을 지킨 이씨 부부는 애착은 남았지만 불편과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거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즉 65세 이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체력과 판단력이 남아있을 때 이사를 해야 합니다. 70세가 넘으면 짐 정리 하나에도 큰 에너지가 필요하고 의사결정 자체가 더 어려워집니다. 둘째, 자산 재구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60대 초반에 집을 줄여야 남는 자금을 연금이나 금융상품으로 돌려서 안정적인 생활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 문제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 많은 부모가 애들 집 근처로 가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조심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불편하고 너무 멀면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적정 거리는 대중교통 2030분 거리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산에 사는 60세 김씨 부부는 자녀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자녀가 출근길에 들르기도 좋고 주말이면 손주가 와서 놀다 가기도 편합니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살지는 않으니 서로 사생활은 지킬 수 있습니다. 김씨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인 거리, 이게 딱 좋습니다. 덕분에 아이들도 부담 없이 자주 오고 우리도 외롭지 않아요. 그렇다면 지금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이 준비해야 할 주거 전략은 무엇일까요? 첫째, 집을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값 차익은 생활비로, 작은 집은 편안함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은퇴 전 이사를 결정하세요. 체력과 판단력이 있을 때 해야 후회가 없습니다. 셋째, 노후 친화 설계를 고려하세요.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이런 작은 변화가 나중에 큰 안전망이 됩니다. 넷째, 자녀와의 거리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설정하세요. 서로의 독립과 연결성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주거 안정은 단순히 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을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이 달라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큰 집을 지키는 것이 자존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작은 집으로의 전환이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 건강관리. 여러분, 경제적인 준비와 주거 안정을 마쳤다면 이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준비하면서 돈과 집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건강은 65세 이전에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20년, 30년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에 사는 59세 박 씨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박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회사 일에 매달리느라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못했는데 60세를 앞두고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지금부터 식습관 관리와 운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5년 안에 약을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는 생활을 바꿨습니다. 매일 저녁 술자리를 줄이고 대신 퇴근 후에는 30분씩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먹고 음료 대신 물을 마셨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준비는 돈보다 건강부터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몸이 버텨줘야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더군요. 반면 같은 나이의 최 씨는 다릅니다. 최 씨는 은퇴 후 골프를 자주 치며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문제는 체중이 많이 늘어난 상태라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좋아하던 골프는 접어야 했고 걷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최 씨는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체중 관리 좀 할 걸 퇴직 후 즐기려 했던 것들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네요. 이 두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즐거움은 건강이 허락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라고 하면 보통 운동해야지, 식습관 고쳐야지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구체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기초 체력은 반드시 60세 이전에 쌓아야 한다. 걷기, 근력 운동, 스트레칭 이런 것들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의 생활 자립을 지켜주는 보험과 같습니다. 실제로 60대 초반부터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10년 후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전자는 혼자 생활이 가능하지만 후자는 작은 계단조차 오르내리기 힘들어집니다. 둘째, 정기검진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40대에서 60대까지 가장 큰 위협은 심뇌혈관 질환, 즉 심근경색과 뇌졸중입니다. 그런데 이건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정기검진과 조기 발견만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빨리 발견해 약물 치료로 큰 병을 막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셋째, 생활 습관은 가족과 함께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혼자만 식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고 함께 산책을 나가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도 결국 생활문화로 정착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요즘 무릎이 시큰거려서 운동을 못하겠다. 아들, 아버지, 운동을 안 하니까 더 아픈 거예요. 같이 헬스장 다녀보세요.
요즘은 50대에서 60대까지 회원도 많아요. 아버지 내 나이에 무슨 헬스장이야? 아들 지금 안 하면 70세에 계단도 못 오르내려요. 우리 같이 근력 운동 조금씩 해요. 저도 체중 줄여야 해서 딱 좋거든요. 이처럼 건강관리는 자녀와 함께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부모는 동기를 얻고 자녀는 가족을 돌보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노후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60대는 그렇지 않은 60대보다 평균 의료비가 30% 적고 사회활동 참여율은 2배 높습니다. 즉, 건강관리가 곧 경제적 절약이자 사회적 연결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50대에서 60대까지가 꼭 지켜야 할 건강관리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의 기본은 걷기입니다. 빠르게 걷는 습관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주 2회 근력 운동. 아령, 스쿼트, 맨몸 운동 근육은 나이 들수록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자산입니다. 정기검진 꾸준히.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매년 체크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 복부 비만은 당뇨와 관절염의 주범입니다. 목표 체중을 정하고 관리하세요. 음식은 절제, 수면은 충분히. 늦은 밤 술자리보다 7시간 숙면이 훨씬 값진 투자입니다. 결국 건강관리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싶다면 지금 몸을 돌보라. 돈과 집이 있어도 건강이 없다면 자녀와 함께하는 여행도, 손주와 뛰노는 시간도, 배우자와의 산책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건강을 챙긴다면 자녀의 독립 이후에도 부모는 여전히 당당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관계 유지. 여러분, 경제적 기반과 주거 안정, 그리고 건강을 챙긴 뒤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입니다. 은퇴를 앞둔 50대에서 60대까지, 그리고 은퇴 직후의 세대는 아이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도 떠나게 되면서 사회적 연결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이 외로움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독립된 삶을 위해서는 경제, 주거, 건강과 함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61세 김 씨를 보겠습니다. 김 씨는 3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6개월은 집에서 쉬었습니다. 하지만 곧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TV만 보는 생활이 반복되니 마음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김 씨는 결심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던 사진 동호회에 가입한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사진을 찍으러 다니면서 점점 활력이 생겼습니다. 퇴직 후에도 이렇게 사회적 연결이 있으면 하루하루가 다르구나라고 김 씨는 말합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심리적 건강과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대로 경기도에 사는 63세 박 씨 부부는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퇴직 후 집안에만 머물며 TV와 인터넷으로 하루를 보내다 보니 부부 사이에도 긴장감이 늘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과 교류라도 해야 하는데라고 아내가 말하지만 남편은 귀찮다고 외출을 피했습니다. 결국 외로움과 우울감이 겹치면서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 발생률을 높이고 평균 수명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퇴 전후 65세 이하 세대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취미나 관심사를 통한 연결. 김 씨의 사례처럼 사진, 등산, 요리, 음악 등 작은 관심사라도 모임을 만들어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기존 네트워크 유지. 회사 동료,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을 앞둔 60세 최 씨는 매주 점심시간을 이용해 전직 동료들과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정보를 공유하고 소소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구나. 사람과의 연결이 삶의 활력이라는 걸 알았다고 최 씨는 말합니다. 셋째, 자녀와의 관계는 독립적이면서도 꾸준히. 사회적 관계를 자녀에게만 의존하면 오히려 관계가 부담이 됩니다. 적절한 연락과 방문, 그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거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64세 김 씨 부부는 자녀 집과 차로 20분 거리 아파트로 이사한 뒤 주 12회 정도만 자녀를 방문하고 나머지 시간은 동호회와 이웃관계를 유지합니다. 결과적으로 독립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얻었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때 유용한 팁도 있습니다. 정기 모임 만들기. 매월 일정한 시간에 모임을 잡으면 습관화됩니다. 봉사활동 참여. 지역 커뮤니티 봉사, 도서관 지원, 복지시설 봉사 등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면서도 삶의 의미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활용. 요즘은 SNS나 커뮤니티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단, 지나친 온라인 의존은 오히려 외로움을 키울 수 있으므로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해 봅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히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 안정을 주고 생활 리듬을 유지하게 하며 때로는 건강과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경제적 준비와 주거 안정, 건강 관리가 삶의 기반이라면 사회적 관계는 그 위에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불씨입니다. 50대에서 60대까지 은퇴 전후 세대라면 지금부터라도 주변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것이 행복한 독립의 필수 조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취미와 자기계발.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간의 양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서울 성동구 60세 윤 씨는 퇴직 후 무료함을 느끼다 평소 관심 있던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업에 참여하며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에 출품할 정도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로 취미나 자기계발을 하지 않은 63세 장 씨는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경험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관심사 중심으로 선택. 즐거움과 몰입감이 있는 활동. 작게 시작하고 꾸준히 부담 없는 목표부터 시작. 사회적 연결 활용. 동호회나 커뮤니티와 함께. 취미와 자기계발은 은퇴 후 삶의 활력과 의미를 만드는 핵심 장치입니다. 작은 시작이라도 지금부터 실천하면 자녀 독립 이후에도 자신만의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자녀가 독립한 이후에도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경제, 주거, 건강, 관계, 자기계발이라는 5가지 요소가 서로 연결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준비하면 자녀가 떠난 집에서도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